질문은 정말 많아요. 진료실에서든 주변 사람들한테든 무릎이 아프면 도가니탕을 먹어야지,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친절한 의사 조재욱 원장입니다. 저는 현재 분당 베스트병원 정형외과에서 관절 분야 치료를 담당하고 있고, 환자분들과 편안한 대화를 나누며 건강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을 때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찾아보시죠. 그런데 그 중에는 사실과 다른 정보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들도 꽤 많습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잘못된 의학 정보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괜히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못된 의학 상식 바로잡기라는 주제로 정형외과에서 헷갈리기 쉬운 정보를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많이들 궁금하시는 내용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가니탕을 먹으면 무릎 연골이 튼튼해진다던데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나요? 이 질문은 정말 많아요. 진료실에서든 주변 사람들한테든 무릎이 아프면 도가니탕을 먹어야지,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일단 도가니탕 자체는 단백질, 콜라겐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건강식으로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먹는다고 해서 연골이 재생이 되거나 튼튼해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골은 혈관이 거의 없는 조직이라서 손상되면 스스로 회복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손상된 연골을 연골 성분을 먹어서 채워진다는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알려졌지만, 과학적으로는 도가니탕이 연골을 회복시킨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드셔서 나쁠 건 없지만 효과를 기대하고 드시기에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챙기시고, 그것보다 적절한 체중 관리, 관절에 무리 가지 않는 운동 습관, 그리고 필요할 땐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도가니탕은 맛있게 드시고 무릎 건강은 생활 습관과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는 걸로 하시죠. 통증이 없어졌는데 치료를 중단해도 괜찮을까요? 재활 치료는 어떤 기준으로 끝내야 하나요? 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통증이 사라지면 이제 다 나았나 보다 하고 치료를 멈추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통증이 없다고 해서 치료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은 사라졌지만 관절의 움직임이라든지 근육의 균형, 자세 같은 기능적인 부분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활치료는 단순히 아프지 않게 만들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몸을 다시 정비해주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통증이 사라졌다고 치료를 멈추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부위가 다시 아프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은요, 치료 종료 시점은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의와 상담하면서 관절의 기능은 괜찮은지 자세는 괜찮은지 단계적으로 마무리하셔야 재발 없이 건강하게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관절은 잠깐 아픈 걸 치료하는 게 아니라 평생 써야 하는 우리의 소중한 몸이니까요. 치료 중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 선생님이 불편해하실까 걱정됩니다. 아마 이 질문 많은 분들이 속으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괜히 아는 척 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조심스러웠다는 얘기 자주 듣습니다. 근데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환자분이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걱정하고 계신지 저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인터넷, 유튜브, SNS, 요즘 인공지능, 궁금한 게 생기면 검색부터 하게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물론 그런 정보 중에는 정확하지 않거나 과장된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런 정보들을 같이 검토하고 정리해 나가는 게 저희의 역할이에요. 혹시 이거 말해도 될까 고민이 되셨다면 다음 진료 때 부담 없이 말씀해 주세요. 그 대화 하나로 진료 방향이 훨씬 더 정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면 꼭 물어보세요. 검색한 내용도 괜찮습니다. 무릎 연골이 다 닳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치료로 무릎 연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연골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하시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연골 주사는 연골을 만드는 게 아니라 관절 사이에 마찰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PRP 주사는 자가 혈장을 이용해 무릎에 주사해 염증을 가라앉히고 연골 회복에 연골 주사보다는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일부 연구에서 가능성이 보이긴 했지만 아직은 연골을 완전히 재생시키는 치료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지금 나의 연골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맞는 연골 주사, PRP 주사, 줄기세포 치료 등 가장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허리 디스크는 무조건 수술해야 하는 걸까요? 참고 살면 더 안 좋아질까봐 걱정돼요. 허리 디스크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재활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이 좋아지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스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치료 반응도 사람마다 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빠진다거나 감각이 둔하다거나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 자체가 힘든 경우라면 그때는 MRI 등 정밀검사를 해보시고 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디스크를 참고 버티는 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지금 내 상태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실 겁니다. 진짜 위험한 건 통증이 아니라 그 통증을 그냥 참는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불안하셨다면 꼭 진료부터 받아보세요. 날씨가 흐리면 관절이 유독 더 아프던데 그냥 기분 탓일까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비 올 것 같으면 무릎이 쑤신다. 예전에 다쳤던 데가 꼭 흐린 날만 되면 아프다. 이런 얘기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기압이 낮아지게 되면 관절이나 주변 조직에 미세한 압력 변화가 생기고 과거에 손상됐던 부위가 이런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날씨 변화가 염증 반응을 자극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어서 통증이 심해지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아직 정확한 과학적 메커니즘이 100% 밝혀지진 않았지만 날씨 때문에 통증이 느껴지신다는 건 결코 기분 탓만은 아닐 겁니다. 중요한 건 만약 그런 통증이 자주 반복되신다면 날씨 때문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한 번쯤은 꼭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잘못된 의학 상식들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건강에 대해 잘못 알고 계셨던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병원 진료실에서 꼭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무엇보다 내 몸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분당 베스트병원 정형외과 조재우 원장이었습니다.